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 건강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문인과의 상담은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필연적 요소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종교계와 상담계가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의 보도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가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기독교를 포함한 3대 종단을 비롯해 약 30여 개 상담 관련 단체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지원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마음 건강 위기감이 고조되고 전문 상담 분야와 관련하여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지만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인프라는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표준화된 어떤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또 수령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그걸 다 거친다면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전문가를 만들어낸다면 학과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마음 건강 증진 법안은 사실 2022년에 상담 관련 법안으로 발의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개인의 처한 위기와 심리 상황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미리 대처하고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국민 마음 건강의 위기가 고조되고 전문 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전문적 상담을 통해 국민 마음 건강을 조력,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범종교계 및 상담계 공동성명서 발표 후 현장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 수련을 하고 있는 상담계열 학생들이 온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날 종교계에서는 자비, 사랑, 연대 등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종교적 책무라고 인식하여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전문 상담사 양성을 위한 법안 제정 촉구에 동참하였고 대한민국 기독교연합대표 이상옥 목사,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의 서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목회자로서 한 가지 꼭 가지고 있는 마음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내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그저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현대인들에게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전문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 학문적인 전문성과 토대를 갖춘 전문가들과의 상담 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국민 모두가 마음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미래목회포럼이 지난 18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의 역할을 주제로 정기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분단의 시대 한국교의 과제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자유통일문화원 이해란 원장과 가천대 이용희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패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미래목회포럼 이동규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란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 코리아와 CBMC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지난 16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CBMC 이성복 대외협력위원장은 복음과 예수 사랑을 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두 기관은 국내외 지회를 동원해서 기부와 봉사 등 구호 활동에 힘쓸 예정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중에서 찬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준 높고 영성 충만한 창작 교회 음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된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가 올해로 4번째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이번 창작 음악제를 준비하고 있는 장윤성 음악감독, 송태환 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앞서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 네, 어떤 음악제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는 순수한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로서 네네. 지난 2016년도에 제1회를 개최하였고 8년이 지난 올해 제4회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네. 팬데믹이라는 환경도 있었지만 많은 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사와 또 시청을 통해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이제 4번째 대회를 개최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대회들을 돌아보실 때 여러 성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난 3회까지 200여 명이 넘는 국내 우수한 작곡가 학생들이나 네네. 작곡가들이 참여를 하였고 또 아주 수준 높은 작곡품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팬데믹 기간에는 이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가 팬데믹에는 현장 예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서류 응모를 하였고 팬데믹이 끝난 시점에 본선 진출해서 다시 결과를 가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수상과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주로 참여하는 분들은 뭐 어떻습니까? 전공자들인가요? 아가페 창작 음악제는 네. 복음성가 위주의 그런 위주의 음악이 아니고 옛날 순수 클래식 음악 위주로 저희가 작곡을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또는 외국에서 작곡을 전공한 그런 작곡 전공자들 또는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작곡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전부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럼 복음성가와 클래식의 글쎄요, 그냥 시청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좀 비교를 하면 될까요? 네, 정통 클래식 성가는 이제 화성의 사용이나 또는 화음의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고전의 기반을 두고 있고 복음성가는 조금 더 화음이나 이런 것들의 사용, 또 멜로디나 또 리듬 사용, 악기의 사용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악기들도 들어와 있고 그런 화성 뭐 진행이 드럼이나 되고 뭐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가페 창작음악제는 거의 다 본인이 작곡가 참여하는 본인이 오케스트라를 위한 오케스트라 편곡까지 다 해갖고 와야만 되는 그런 좀 수준이 좀 있는 그런 창작음악제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이게 접수 전인 거죠? 네, 접수 전입니다. 7월 10일서부터 22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예. 그렇게 되면 8월 중에 전국에 있는 아주 저명한 음악대학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제 1차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1차 심사 후에 원하는 만큼의 또 수상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저희가 이 본선 그거는 오케스트라를 또 저희가 이제 섭외해서 또 합창단도 섭외하고 해서 실제 연주를 통해서 그 본선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다양한 분야들이 네, 좀 그렇습니다. 있나 봐요. 독창, 또 국악, 또 예배용 성가, 또 아주 30분 뭐 이렇게 긴 칸타타, 오라토리오 뭐 이런 구분을 해서 거기에 응모하게 됩니다. 본선은 뭐 몇 팀이 나오고 그렇죠. 네. 또 뭐 수상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상금이 푸짐합니다. 아, 대상이 2천만 원이고 네. 입상자는 모두 상금이 부상으로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또한 그 입상자들은 물론 대상부터 최우수상은 1,000만 원, 그다음 우수상 500만 원까지 있어서 대략 한 10여 명 이상이 저는 입상이 되게 되어 있고 지금 상금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서류 접수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수는 저희 포스터에 네네. 홈페이지에 예. 접수 요강이 다 있습니다. 아.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네네. 그 요강에 보면 음원과 또 악보와 또 필요한 자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접수는 우편 접수가 되는 22일까지 된 접수가 된 것은 다 유효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이제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야말로 AI가 작곡을 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작곡 대회를 열어서 발굴하는 의미는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길 바라시는 건 물론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마음으로 우리 참가자들이 임했으면 좋을지도 두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탤런트를 가지고 주신 창작물은 그동안에 바로크 음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이 불려졌지만 지금 우리 작곡가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영성을 받아서 귀한 작품을 한다면 그 이상의 앞으로 500년 불려주는 귀한 작품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교회 부흥에는 귀한 말씀도 있지만 네. 또 교회 부흥과 함께한 것은 찬양의 부흥이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창작음악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같이 불러지고 앞으로 불려갈 그러한 곡을 만드는 것이 그 창작음악제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가 창조된 창작곡을 많이 부르셔도 좋지만 이 음악제의 사명을 알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것이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해 주셨는데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가페 교회 음악 창작 음악제 장윤석 음악 감독, 송태환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음악이 무엇인지 앞서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란 시편의 말씀처럼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찬양이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